안녕하세요, 윤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가 그 선택 목록에서 체크박스 몇 개를 선택하고 그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내용인데, 여기서 저희는 이 삭제를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삭제하기 위해서 저희는 일괄 삭제라는 버튼을 눌러서 요거를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요청은 당연히 서버 쪽에 있는 그 포스트라고 하는 그 처리 로직이 그걸 받을 거고, 여기서 delete라고 하는 녀석의 목록을 그걸 받은 것을 여기서 처리하겠죠. 그럼 저희는 여기서 목록을 받았으니까 이 delete id를 가지고 이제 삭제를 이제 하면 되는데, 그거는 컨트롤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서비스 로직이 그것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notice라고 하는 서비스 로직에게 부탁을 할 거예요. 이거 노티스 서비스라는 녀석에게 이걸 부탁할 거죠. 그래서 딜리트를 해달라. 근데 그 노티스의 목록을 전체를 지워달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요청받은 목록의 그 id 값들을 이제 전달할 거고요. 여기는 플레임을 쓰도록 할게요. 여기 전체 이름을 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얘한테 부탁을 하면 컨트롤러는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비스에게 위탁을 하고 이제 컨트롤러는 일을 다 끝낸 거죠. 얘가 정상적으로 다 이제 삭제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뭘 하면 되는 거냐면, 다 지워진 상태에서 다시 이 목록 페이지를 볼 수 있는 get 요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저희는 지금 포스트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포스트를 다 처리하고 나면 사용자의 목록 페이지를 보여주는 이 get 요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게도 URL은 같이 쓰고 있지만, URL은 같이 리스트를 쓰고 있지만, 이 포스트 요청에서 get 요청을 호출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redirect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response.send redirect 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서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그 리스트 목록을 재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청을 하면은 이 get 요청이 다시 요청을 받는 거예요. 재밌게도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이 요청은 서버 쪽에서 그 서버에 있는 다른 페이지를 요청하듯이 그 리스트 페이지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스트 페이지에서 get이라고 하는 그 처리 로직 실행돼서 사용자에게 이 문서가 전달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 대부분의 포스트는 이런 식이죠. 포스트에서 처리한 다음에 그 처리 로직 끝난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다 또는 다른 페이지로 요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좀 마무리 져야 되겠는데, 저희가 서비스에는 이 함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마우스 갖다 대고 이렇게 클릭만 하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create method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그전 저희가 이제 체크해 볼 게 있는데, 요 ids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보면 자료형이 문자열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다 전달할 때 문자열 배열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은 저희가 notice라고 하는 녀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id가 정수형이니까 이걸 정수형으로 바꿔서 전달하는 게 바람직한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사용자 전달한 내용을 문자를 받는 것은 얘가 전달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지, 원래 id라고 하는 녀석은 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형 별로 보내는 것이, 그렇죠, 이 서비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정수형 배열을 바꿀 건데, 이 정수형 배열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직접 폼을 이용해서 문자를 하나씩 꺼내서 정수로 바꾸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JDK 8.0 이상부터는 스트림 API가 포함됐으니까 스트림 API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어레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컨버터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가 폼은 한 번만 돌리면 해결되는 것을 복잡한 다른 라이브를 갖다 쓰는 것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ids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배열이 위에 보면은 delete id가 갖고 있는 길이만큼의 배열을 만들어서 이제 폼을 한번 돌리면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돌릴 때는 정수형 하나를 선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녀석을 도는데, 그 반복되는 횟수는 아무래도 이 녀석의 길이만큼 돌아야겠죠. 그리고 이때 ids라고 하는 녀석의 i번째에다가 delete id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꺼내 가지고 담을 건데, 그냥은 안 되고 얘를 정수로 바꿔야 되니까 integer.parseInt 해가지고 이렇게 담아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담을 때는 delete id가 아니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이 id가 만약 10개라고 합시다. 선택된 게
10개를 잘 삭제했는지 그걸 좀 알려줄 수 있도록 얘는 우리한테 결과값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리턴 값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개를 주면 7개 삭제됐다고 7을 주고, 만약에 5개를 주게 되면은 5개 삭제됐다고 5를 주는 형태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녀석을 구현해야 될 텐데요. 얘는 아직 함수도 아직 안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빨간 줄이 걸렸어요. 저희가 이 상태에서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빨간 줄 밑에 생성해달라 라고 하는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히 클릭을 해서요. 자, 요 그 함수를 저희가 이제 구현하는 일만 남았는데, 이걸 구현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이용하기 위해서 JDBC라고 하는 걸 쓰잖아요. 그 위에 가서 바로 위에 있는 함수에 가서 이걸 전체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것까지 복사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부터 복사 해서 이제 리턴 값 바로 위까지 복사하도록 할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리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턴하게 되는 값은 정수형인데, 그거는 몇 개를 삭제했느냐 라고 하는 개수를 반환할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값은 0을 갖도록 하고, 이제 그 0을 이제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JDBC를 이용해서 수행하게 될 내용은 삭제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그걸 쿼리물 좀 만들도록 할게요. 자, 쿼리물은 이제 하나만 삭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웨어절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딜리트 할 겁니다. 그때 노티스라고 하는 녀석 삭제할 건데, 이때 이제 웨어절이 필요하겠죠. id는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id가 여러 개 들어오기 때문에 in 그렇게 구문을 쓸 거고요. 여기다 괄호에다가 이제를 배열의 데이터를 꽂아놔야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꽂게 되면 만약에 id로 전달된 내용이 1, 2, 3이라고 하면 여기는 1, 2, 3 이렇게 꽂아져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꽂을 수 있는 내용이 JDBC에서 지원돼야 되는데, 이렇게 쉼표로 구문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세팅할 수 있는 함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DBMS가 뭐냐라든지 JDBC 라이브러리 버전이 뭐냐에 따라서 set array라고 하는 게 있긴 한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잘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꽂아 놓을 수 있으려면은 할 수 없이 저희가 이거를 요 배열을 여기다 꽂을 수 있도록 이러한 형태로 여기다가 프리페어드를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거를 잠깐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여기에다가 id라고 한 녀석을 여기다 파라미터로 파람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저 배열을 여기다 꽂아 놓게끔 하는 그런 문자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스트링 하나 만들 건데 파람즈라고 하는 변수 하나 선언하고, 여기다가는 일단 기본 문자열로 이렇게 놓은 다음에 폼을 돌 거예요. 폼을 돌면서 i는 0, 그 다음에 ids의 개수만큼 돌면서 여기서 파람즈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ids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i번째 값을 꺼냅니다. 일단 그거를 그냥 더하게 되면 숫자가 문자로 변환이 돼서 더해지겠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쉼표로 구분되는 구분자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조건자 하나 둬서 만약에 현재 i가 ids length와 같은지, 이 연산을 비교하는 이유는 마지막보다 작을 경우에는 저희가 숫자를 더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파람즈에다가는,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닐 경우에만 쉼표가 들어가고 마지막일 경우에는 얘가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파라미터를 여기다 꽂아 놓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넘겨진 인자를 여기다 꽂아 놓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id가 3개면 뭐 1, 2, 3번이면은 1 쉼표, 2 쉼표, 3은 쉼표가 붙지 않고 떨어져 나가서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붙겠죠. 자, 다시 보면은 여기 조건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기 전까지인데 조건이 잘못됐네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겠죠. 자, 이게 만약에 2다라고 하면은 얘는 3이면 그죠? 얘가 2를 만들어 줄 것이고, 그러면은 같기 전까지 얘가 계속 증가해서 요 녀석과 같은 값을 갖기 전까지만 얘가 붙고 나머지는 붙지 말아야겠죠. 자, 이게 그 조건이 잘못되면은 이제 SQL 실행하다가 오류가 날 거예요. 자, 됐고요. 내려가셔서, 자, 저희는 지금 이 쿼리에는 물음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세팅해 줄 것도 없고
세트해줄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프리페어드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좀 더 격려화된 걸 쓰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점 찍어서 create statement. 자, 이걸 쓰시고, 그리고 자, 임포트 구문 간단하게 추가하도록 할게요. 추가할 때는 SQL을 잘 선택하셔서 추가하시고요. 그럼 저희는 execute query가 아니라 업데이트 문장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execute update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점 찍으면은 좀 내려보시면은 update라고 하는 녀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선택할 거고요. 반환값은 정수형입니다. 얘가 반환하게 되는 그 정수값은 얘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은 이 업데이트문은 insert, update, delete 라고 하는 쿼리문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녀석인데요. 그 실행되는 그 문장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delete가 5개를 삭제했다 라고 하면 얘는 그 숫자 5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result에 쓸 것이 아니라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그 영향을 받은 개수를 여기다 반환받고요. 그리고 그 결과 집합을 객체로 담는 작업은 저희는 필요 없고 여기 resultset까지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서비스와 관련된 그 쿼리는 다 만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서비스 관련된 서비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삭제를 위한 서비스 구현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제 실행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실행하기 위해서는 리스트 컨트롤러를 여셔서 이제 저희가 실행하면 되는데 이 주소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보드 안에 있는 노티스로 이렇게 주소를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고 컨트롤 F10을 눌러서 실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URL이 또 지금 이렇게 나오죠. URL 직접 고쳐야 되겠는데 이게 좀 귀찮아요. 매번 이렇게 해가지고 보드, 노티스, 한 다음에 리스트 이렇게 직접 치기 귀찮으면은 약간은 편법이 있긴 합니다. 어떤 편법이냐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여기 와서 여기도 웹 루트에다가 저게 사실은 이제 컨트롤 F11 눌렀을 때 실행되는 거는 여기 열려있는 그런 파일이 선택돼 가지고 그 녀석을 열기 위한 URL이 입력되기도 하지만 여기 프로젝트에서 선택한 파일이 URL을 요청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더 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를 선택을 하고 실행하거나 또 얘를 선택하고 실행하게 되면은 요 녀석이 이제 요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선택하고 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컨트롤 F10 누르게 되면은 얘가 URL 입력창에다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인위적으로 그 제가 요청하고자 하는 URL에 맞는 녀석을 하기 위해서 어드민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 어드민 폴더 안에다 또 보드 하나를 만듭니다.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이라고 하는 걸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가짜 파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요청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노티스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파일 하나 만드는데 저희가 리스트 파일을 요청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 하나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이 요청되면 망한 것임.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일은 실제 요청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아까도 말했지 약간의 트릭인데 여기서 제가 웹 루트에 있는 녀석을 얘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F10을 누르면 이 클립스는 브라우저를 열면서 요 루트 안에 있는 이 선택된 녀석의 경로를 그 주소창에다가 입력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로와 이제 똑같은 요 URL 매핑이 있는데 얘가 요청이 우선시 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 땡큐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리스트란 녀석이 선택돼서 다시 한번 쉘리티드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얘기하면은 얘는 아무데나 있어 상관없어요. 열려있는 창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왼쪽에서 여기 리스트란 녀석 선택을 하시고 선택만 하는 거 열어본 게 아니고 선택하고 컨트롤 F11 누르면은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URL에 정상적으로 URL 입력이 되고요. 이 페이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약간의 트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페이지를 여러 번 실행하려고 할 때 좀 이 URL 바꾸는 게 귀찮으면 그런 식으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